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 주변으로 명망 높은 김진사 댁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외동딸이 있었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성장한 김낭자는 16세가 되니 외모는 더욱 빛을 발했고 기품 있는 몸가짐과 맵시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였다. 인근의 사대부가에도 김낭자의 소문은 널리 퍼져 혼담을 원하는 매파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매번 김낭자는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이제껏 자라온 집을 떠나기 싫다며 거절의 의사를 비쳤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으니 형제 없이 혼자 자라 외로운 김낭자가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함께 자란 여종 향희와 떨어지기 싫은 이유도 있었다. 두 사람은 비록 양반과 노비라는 신분의 벽은 있었으나 둘만의 공간에서는 더할 수 없이 친한 벗으로 지냈다. 김낭자는 자기가 보던 서책도 향희에게 권하며 그 밖의 여러 가지들을 친구가 되어 함께 나누었다. 향이야, 우리는 늘 함께 하자꾸나. 그래요, 아기씨. 저는 아기씨가 어디를 가시든 함께 따라가겠어요. 두 처녀는 우정을 나누고 돈 결의하듯 두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진사는 더는 딸의 홍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생각하여 자신의 오랜 벗인 최선비 집안으로 딸의 혼처를 정하였다. 김낭자는 아버지의 의지가 강해 더는 거부할 수 없었고 혼산날이 정해지자 여종 향희를 어찌할지 근심이 깊어졌다. 헤어지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 한다면 아버지 김진사에게 청하여 향희를 몸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향희에게 말을 건네지 못해서 향희의 의사는 알 수 없으나 향희에게 부모와 헤어져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혼사 준비로 분주하던 중에 김당자는 곁에서 자신을 돕는 향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향희야, 비록 우리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지만 너에게도 가족이 있는데 원치 않는다면 너는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상관없단다. 이 말을 듣고 향희는 아씨의 마음에 감동한 듯 눈가에 이슬이 맺히며 한동안 생각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아기씨, 여인의 일생이라는 것이 어찌 평생 친부모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나요? 아기씨를 따라가겠어요. 며칠 뒤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갈 때 김씨 부인은 새로운 터전이라 긴장하고 약간의 겁도 났지만 자신의 오랜 벗인 향희와 같이 동행한다는 사실이 천군 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다. 김씨 부인은 처녀 쪽에 나름 집안 살림을 열심히 배우고 익혔지만 막상 시집살이는 만만치 않았다. 남편 최선비가 외동아들인지라 대를 이어야 할 부담도 컸고 청빈한 선비 집안인지라 친정보다 살림이 더 어려워 원래 하인도 없었기에 향이마저 없었다면 제대로 허리 한번 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을 따라온 향이가 더더욱 고마웠다. 이렇게 몇 해가 흘러 김씨 부인이 시집살이에 익숙해질 즈음 향이도 더는 혼인을 미루기 어려운 때에 이르렀다. 향이는 종의 팔자가 어찌 홍기에 당했다 하여 때에 맞춰 혼인을 하겠으며 상대라야 어차피 노비의 신분일 텐데 자신은 그나마 좋은 주인을 만나 노비의 신분으론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주인 아기씨와 벗이 되어 이리 살지만 자신의 자식이 자기처럼 노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당시에는 연노비들이 주인의 결정에 따라 짝을 맺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자신에게 맞는 배필을 고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는 향이를 대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깊어졌다. 향이야, 혹시 주변에 마음에 둔 남정네라도 있더냐? 너도 나이가 있어. 더는 혼사를 미루기 어려운 지경인데. 아씨, 어찌 제 처지에 그런 마음을 품겠어요. 이렇게 아씨 곁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몸종 향이의 좋은 배필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편 변변치 못한 시댁의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김씨 부인과 몸종 향이가 열심히 살림을 한 탓에 한결 나아지는 듯해지자 시아버지 최선비는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하루는 몇 해 동안 한 번도 찾아뵐 기회가 없던 친정 나들이를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했다. 아가, 네가 우리 채씨 가문에 들어온 지 벌써 몇 해가 흘렀구나. 그동안 살림하느라 애 많이 썼다. 이 시아비가 해줄 건 없고 네 남편과 며칠 친정에 다녀오려무나. 그 사이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당이도 함께 데려가거라. 시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김씨 부인은 기뻤으며 남편과 의논해 출발일을 정하고 향이와 함께 시댁을 나섰다. 그 실 김씨 부인은 비록 시부모가 너그러운 분들이셨으나 빠듯한 시집살림을 챙기느라 친정 부모님을 챙길 여력도 안 되었고 집을 비우기가 어려워 그동안 시아버지의 친정 나들이 제안을 몇 차례나 사양하며 참아온 터였다. 시댁 문 밖을 나서는 김씨 부인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답답함이 불가무담으로 바뀌었고 곧 있으면 그리운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친정으로 향하는 길이 즐겁고 행복했으며 향이 역시 오랜만에 부모님을 뵐 수 있다는 희망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남편 최선비 또한 가난한 살림이 힘들었을 텐데 묵묵히 살림을 챙기며 키운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던 차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렇게 세 사람은 저마다의 이유로 친정이자 처가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이렇게 급히 길을 재촉했지만 거리가 거리인지라 반쯤 왔을 즈음 그만 날이 저무려가 세 사람은 할 수 없이 근처 주막에 하룻밤 머무르게 되었다. 남편 최선비와 김씨 부인은 한 방에서 지내고 향이는 주모의 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세 사람은 고단한 여정에 지쳐 저녁을 먹은 후 초저녁이 지나자마자 바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웅성거리는 굵고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주막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김씨 부인 네가 머무는 방문 앞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누군가 굵은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는 것이었다. 부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에 무슨 일인가 하고 남편이 나가보려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화려한 천릭을 두른 건장한 사내가 거리낌 없이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누구냐고 외치자 사내는 무례하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제 집처럼 방바닥에 앉았다. 허허, 주무시는 중에 놀라게 해드렸구려. 내가 남의 이목을 신경 쓰는 처지인지라 일이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오. 남편은 사내의 이세에 눌려
한동안 아무 말 못하였고 김씨 부인 역시 남편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 앉았다. 아니, 대관절 누구신데 이리도 무례한 게요. 비록 객점이나 이 방은 부부의 내밀한 처소이니 어서 방에서 나가시오. 허허, 나는 깊은 골짝 산채에서 무리를 이끌고 있는 두령이요. 내 부하들과 잠시 원정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댁의 부인을 보았소. 용모가 수려하고 품위가 있어 보여 딱 이몸과 천상배필이라는 생각이 들어 얘까지 쫓아온 것이오. 아니, 일륜이 엄연하거늘 어찌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를 탐한단 말이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이 말을 듣고 사내는 눈살을 잠시 찌푸리다가 이내 혀를 차며 다시 웃음기를 머금고 달래듯이 말했다. 어허, 지금 분위기를 모르시나 본데 댁은 지금 나에게 호통칠 이치에 있지 않소. 나는 물론이요. 밖에서 기다리는 내 부하들은 이름만 들어도 산천초목이 벌벌 떠는 물이라오. 나는 본디 산중에 머무는지라 대개 내자와 같은 훌륭한 신부감을 들이기 어렵지만 댁은 어엿한 선비이니 언제라도 부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소. 내게 댁의 내자를 보내준다면 5,000냥을 드리리다. 어떠하오? 아니, 어찌 조광지처를 돈에 팔 수 있단 말이오.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아니되오. 당치도 않는 소리 더는 들을 수 없으니 이만 썩 나가시오. 어허, 백면서생의 서슬이 과간이구려. 내 알력을 써서 뜻을 이룰 수 있으나 새로 맞이할 배필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이 제안하는 것이니 댁은 선택의 여지가 없소이다. 그만 고집을 꺾으시오. 내게 오면 댁과 지내는 것보다 몇십 갑절은 호강하게 될 것이오. 남편 최선비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해에 못 이겨 부르르 떨자 사내는 잠시 말미를 줄 터이니 부부간에 이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며 방문 밖으로 나갔다. 일방적인 통보에 부부는 황망했으나 달리 대책이 서지 않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에 아내 김씨 부인이 남편을 향해 결연하게 말했다. 서방님, 어차피 운명은 정해진 듯 싶어요.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는 강제로 끌려가고 서방님은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에게 신부를 내어준다면 큰 재물을 얻게 되고 서방님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 사내의 제안을 받아주셔요. 제가 생각한 바가 있으니 부디 제 말을 따라주셔요. 남편 최선비는 아내의 청이 간곡하기도 했지만 독자인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면 집안의 대가 끊기는 상황이니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였으며 무건으로 아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남편의 의중을 살피고 밖에다 일러 새로 시집가는 날이니 몸단장을 해야겠다고 하며 주모방에서 몸종 향의의 시중을 받으며 몸단장을 하겠다고 했다. 두령이라는 사내는 기쁜 마음에 부하들에게 일러 가마를 불러 대령하도록 이르고 돈꾸러미를 들고 벙글벙글 웃으며 남편 최선비에게로 갔다. 잘 생각하셨소. 내 비록 지금은 남의 시선을 피하는 신세이지만 한때는 나도 험하게 살지 않았다오. 나도 나름 도리를 아는지라 내가 한번 먹은 마음은 편치 않으니 전처 걱정은 하지 마시오. 또 산채에는 으리으리한 처소도 마련되어 있으니 새 신부는 잘 지내게 될 거요.
이 돈으로 새 출발하고 더 좋은 짝을 만나기 바라오. 남편 최선비는 입술을 꽉 깨물었으나 지금의 이 상황이 암담해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기에 그만 두 눈을 감아버렸다. 잠시 후 밖에서는 두령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 신부를 태운 가마가 떠난 듯했다.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던 최선비는 차마 아내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었기에 멀리서나마 아내를 보고자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방문을 열고 아내가 몸종 향의 옷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니 부인이 어찌. 최선비가 놀라며 다가오자 아내 김씨 부인이 소리를 낮추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방님, 그 자들이 아직은 멀리 가지 않았으니 소리를 낮추셔요. 지금 가마를 타고 떠난 사람은 향해 옵니다. 이 말에 남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였고 한편으론 아내가 돌아오니 기쁜 마음이었다. 잊고 바깥 동정을 살피던 아내가 이젠 되었다 싶었는지 돌아앉아 그간의 자초지종을 말했다. 서방님, 제가 향이를 면천시켜 주기로 하고 시집을 보냈어요. 두령이란 자가 비록 무리를 이끌고 있으나 본성이 극악무도한 자는 아닌 듯 싶고 배필을 맞아 호의호식하게 하겠다는 다짐도 헛말은 아닌 듯 싶었어요. 그래서 향이를 설득했고 향이 역시 수긍을 해서 제 대신 몸단장을 하고 가마를 탔어요. 향이의 몸가짐이 여느 여염집 아녀자 묻지 않으니 두령이 딴 사람으로 생각지 않을 것이고 금세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리 말하며 아내 김씨의 부인은 돌아앉아 향여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듯 눈물을 훔치었다. 남편 최선비 역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내를 위로하였다. 이리하여 부부는 두령이 두고 간 5,000냥을 얻어 이를 미천으로 가세를 늘려가 유복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김씨 부인은 향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친정에 부탁하여 향이의 부모를 면천시키게 하고 세간을 마련해 주어 농사를 지으며 살도록 친정 근처에 살림을 내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향이의 부모는 한동안 옛 상전의 근처에서 지내다가 종적을 감추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밤에 어떤 여인이 남정네와 함께 찾아와 향이의 부모를 데리고 갔다고 하였다. 이 소문이 난 지 얼마 후 김씨 부인의 하인이 잘 차려입은 기부인이 안방만 있게 전해달라며 서찰을 주고 갔다고 했다. 서찰 안에는 늘 그리워하던 향이의 소식이 담겨 있었다. 서찰을 다 읽은 김씨 부인은 향이가 그리운 마음에 눈시울을 적셨으며 잘 살고 있다는 향이의 소식에 언젠가는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랜 친구가 늘 행복하기를 빌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